네, 개장 20분 남겨두고 출발합니다. 개장을 준비하는 이 기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8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어제 일부 반영됐던 미중 관세가 인하될 거다. 여기에 플러스로 좀 더 명확해진 것을 확인한 시장의 표정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안도랠리 보였고요. 정말 그야말로 리얼 안도랠리를 보여주는 오늘이 될 수 있을까요? 2600선 그 이상의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보기에 앞서서 프리마켓 시세 확인하고 갑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어제 시가 부근에서 좀 더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 경계감이 드리워졌다면 막판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를 확인하고 글로벌 증시가 달려가자 IT 투톱 좋고요. 현대차, 기아 1% 이상 상승, 약가 인하에 눌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알테오젠 3%의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위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조선방산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오늘도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깊은 낙폭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관세 무풍지대로의 추가 약세 움직임이 현재 프리마켓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쪽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거래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2%의 강세,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데요. 어제와 비슷한 시세로 연속성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이제 원자력 발전 용량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쪽에서 EU 고위 당국자가 이와 관련해서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 다시 한번 목리를 부렸다라는 내용이 업데이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은 일단 상승물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제주 반도체 6%의 급등, 로봇주 안에서도 이제는 정책주로 봐야 될까요? 유진 로봇이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적으로 20%의 급등 움직임 예상됩니다. 휴전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나 봅니다. SY 스틸텍이 3%의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시세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를 반영해서 지금 포인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보겠습니다. 미중 전쟁에서 이제는 휴전입니다. 50일간의 휴전을 통해서 이제는 110% 이상의 관세율을 인하하겠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인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글로벌 안도 랠리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이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막판의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특히 대만, 홍콩, 상해 쪽으로 막판 더 좋았던 분위기는 이제 4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앞둔 더 강한 움직임이 반영이 됐습니다. 심천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4% 그야말로 랠리를 보였고요. 빅테크 M7 좋았고 반도체주 주역이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떨어진 부분이 미국의 증시의 강세 움직임보다 더 대조적으로 움직임이 부각됐는데 빅스는 이제 16%의 락을 보이면서 18포인트까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자금 다 빠져나가면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갔고 금 떨어지고 원유, 지수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9월 인하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이 때문에 금리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 USE에서 다시금 달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미관세, 대중관세 인하된 부분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긍정적인 관계로 접어든 가운데 서로의 속내를 감추고 정말 합의에 이르렀을지 주말까지의 움직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려가 안도로 바뀌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가. 이것이 이제 안도랠리의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힌트를 볼까요? 나스닥 4% 올랐다 말씀드렸는데요. IT, 반도체 다 좋았었고요. M7 중심으로 한 강세, 특히 아마존이 중국 공급망 관련한 문제가 많았었는데 8% 슈팅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서비스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관련해서 이번에 M7 중심으로 한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도 웃질 못했었죠. 불확실성 거칠 때까지 아직이야 라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두 종목이 M7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5%, 마이크론이
7% 강세 움직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유럽장에서도 좋았고 미국장에서도 좋은 흐름. 소매, 카지노, 중국, ADR. 카지노 쪽으로는 워낙 소비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소매, 나이키, 룰루레몬, 중국과 직결된 종목인데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장이 마감됐으니까 관세가 완화될 거구나.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인공 역시 우리 비슷하게 자동차와 IT 그리고 시클리컬 관련 반영해서 그간 산업재는 조선방산이었는데 철강화학, 해운항공, 특히 항만 물류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에서 출발한 이 해운 물동량이 제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관세 인하, 미국에 손을 내밀었을 거다라는 추측까지 함께 있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물동량 살아나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됐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 막판에 5%가량의 급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레거시에 대한 회복 기대감, 사실 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더 좋았던 이유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가 고객사에도 협력을 통해서 디램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는 반가운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5%, 현재 프리마켓 시세 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하이닉스 2%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지금 시세로 봤을 땐 더 삼성전자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상승 움직임 띄는데요. 그 이유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이닉스가 지금 더 강한가? 오늘 증권가에서는요, 이미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HBM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갖자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의 멘트 영향도 있었겠죠? 미중 관세 인하 합의, 최고의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대표 강세론자이기도 한데요. 최근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관세 인하에 대해서 확실히 기술주에게 이번에는 정말 꿈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올라갈 가능성을 봤습니다. 중국에 억눌려 있었던, 특히 수출 통제 이루어지고 있던 저사형의 H20 관련해서 향후 이 수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개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는 5% 급등했고요. 이를 필두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달려가면서 4월 2일 상호관세 그 전까지는 이미 회복, 이제는 3월 고점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두 달 내 최고가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H20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 55억 달러의 비용 발생할 거라고 봤는데 이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관세를 걷어내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급등, 이제 AI가 보인다. 삼성증권의 리포트 따끈따끈하게 오늘 오전에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명목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스마트폰, 서버 이미 4월 11일에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목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관세에서 인하 낮춰지는 것에 큰 수혜는 없다.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기다리고 계신, 알고 계신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테크 섹터에서 관세 우려의 본질은 결국 이 투심, 불확실성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 낮춰진 게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로 작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관세 전에 집중됐던 건 레거시 디램 사이클, 이제 관세 해소, 투심이 회복될 섹터는 AI 반도체, HBM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이야기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플러스로 AI 사이클 안에 중요한 기판, 이수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오늘의 움직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입니다. 간밤에 애플 강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LG노텍도 매우 강했습니다. IT 밸류체인, 특히 서버나 스마트폰 안에서 유독 강한 랠리를 보여줬었거든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을까? 그럼 어제 끌어간 강세 움직임에 플러스로 업사이드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기대감을 높이는 리포트도 함께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 애플 밸류체인을 다시 봐야 할 이유로 콕 집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출하된 스마트폰 73%가 중국에서 생산됐고요. 아이폰 80%가 중국에서 생산됐습니다.
사실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지는 베트남, 인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인하 경감으로 가장 수혜를 볼 쪽은 바로 애플 밸류체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하반기에 이 관세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는 실적 부담이 모두 다 경감됐다. 카메라 모듈 Q 증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LG 이노텍을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어제 7%, 프리마켓에서의 3%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 보시기에 앞서서 애플 지금 9월에 아이폰 신제품 나오거든요.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조금 아쉬운 소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이유는 관세입니다. 사실 아이폰은 상호관세 제외 품목이에요. 그런데 공급망, 그 밸류체인들은 다 관세 영향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이런 결정을 지은 겁니다. 팀쿡도 얼마 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로 인한 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강한 랠리로 15만 원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5만 3,800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증권가에선 19만 원 최근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20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연간 저점까지 내려가면서 여전히 부담스러웠는데 그 부담을 해소한 자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빠르게 마지막 이슈입니다. 트럼프 약가 정책 전면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제약주가 미국 시장에서 올랐습니다. 관세 부담을 낮춰가는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탄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도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괜찮아라는 시각이 통했습니다. 암젠, 릴리, 머크, 화이자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분기 정책보다 그 의약품 자체는 광범위한 수준으로 결정이 될 거라는 이야기였고 GLP-1 계열 비만, 당뇨 치료제 가격 격차 크면서 어디선 높게 부르고 어디선 낮게 부르면서 그 경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진국 대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제약 관련해서는 통상 압력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타격 클 거야 라는 우려로 어제 이미 이 예고 소식에 빠진 바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4%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양제약사가 다 빠졌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건 CDMO 지금 비용 부담을 미국 쪽에서 완화하는 그 과정에서 실적 타격이 있을 거고 바이오텍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안 나설 거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려보다 크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일제히 반응했다면 되돌림, 리바운딩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예상 체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분이 넘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나 다른 바이오텍의 움직임까지 반영하면서 움직임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 보고요. Q&A 통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개장까지 8분 남겨둡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일단 예상 체결가 들어오는 걸 보니 2614선 출발, 코스닥 730선 출발. 오늘 코스닥 더 좋을 거로 보네요. 두 분 함께합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 이정우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정우 팀장님, 간밤 반도체 종목, 빅테크 다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K반도체가 주인공 될까요? 반도체가 주인공이 된 적이 요즘에 근래 들어서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 그럼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못 갔던 반도체들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밑에서는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그 가격대가 이제 목전까지 왔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탄력성이 둔화됐던 모습세가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잘 못 갔었는데 먼저 HBM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관련 밸류체인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왔다 그러면 내일 장부터는 이제는 디램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삼성전자 쪽이 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HBM, 내일 장부터는 어떻게 DDR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HBM 집중, 이제부터는 디램 본격 레거시 사이클 집중하자. 종목 추려보는 건 저희 또 개장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럼 김경국 과장님, LG노텍은 어때요? 나는 반도체보다 이제 애플 관련해서 대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노텍에 베팅하겠다. 데나이브스의 의견에 동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일단은 뭐 LG노텍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 애플이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그리고 어제 트럼프와 팀 쿡이 면담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이 리쇼어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LG이노텍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26년 선행 PER 기준으로 뭐 대략 한 6배 정도 그리고 PBR 기준으로 뭐 한 0.4배, 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단기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애플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폴더블 쪽 관련주들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세경 하이테크나 UTI 같은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데나이브스가 아니라 한투 국내 증권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폴더블 쪽으로 좁혀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노텍 그리고 폴더블 관련주 내년에 이제 가을에 출시되니까요. 이렇게 좁혀주셨습니다. 이정호 팀장님, 제약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반등했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럼 어제 급락했던 국내 바이오 종목 안에서 오늘 좀 기회를 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알테오젠을 계속적으로 노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가격대가 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제 3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 랠리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40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탄력을 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강했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랑 섹터랑 겹쳐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만 치료제의 높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부담된다라면 저는 알테오젠도 지금은 차선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50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지만 40만 원 이상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또 30만 원 초반대는 또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도는 이제는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바이오텍의 한 표, 비만 치료제의 한 표, 이렇게 지금 다 빨간불 들어오네요. 보니까 김경국 과장님이 바이오 쪽 이야기를 매번 해주셨는데요. 오늘 관심주로 주신 게 또 ABL 바이오 다시 또 자리가 왔는지 약가 인하 괜찮아요? 괜찮다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난번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가 인하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지만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일단 중단됐던 이력이 있고요.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좀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좀 모호한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일 이제 국내 시장에는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을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해서 일단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이제 상승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누르는 요인이었는데 그 부분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 사실 GSK의 기술 이전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만 원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8만 원 오.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이하에서 지금 62,100원 조금 높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 아랫단에서 출발 움직임 잡아볼 수 있겠고 8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바이오였고요. 이정호 팀장님의 관심주는 산일전기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일진전기 AS도 궁금해요 하면서 전력망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산일전기를 오늘 가져와 주신 이유부터 들을게요. 다시 한번 전력기 관련해가지고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방산, 그 조선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쉴 새 없이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제장부터 어느 정도 조정 랠리가 나왔고 그 수급들이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력기기도 어떻게 보면 조선 방산과 같이 겹쳐지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 공통된 점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력기기는 생각보다 못 갔던 부분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불안 요소를 해소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전력기기 쪽이 더욱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원전, 태양광 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잘 가지고 엔비디아가 항상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을 때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가 더 잘 갔기 때문에 전력기기를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산일전기를 갖고 왔습니다.